이 자체가 일단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네. 어쨌든 명백하게 근거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. 네. 그다음에 또한 그 부서를 저는 자격이 좀 부족한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정도면은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.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전출 역량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이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. 사업의 근거는 이제 충분하게 타당하고 보편 타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네. 법률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이건 노동 관련된 법률이거든요. 법령에 보더라도 노동관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 학교에는 해당되는 법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조례 또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? 이거는 아마 우리 해당 과에서 그 관련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찾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의 학교의 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.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해결하자.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역량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이제 방침을 그 당시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체가 일단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네. 어쨌든 명백하게 근거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. 교육적 판단이죠. 교육적 판단이고. 이거 어떻게 교육적 판단입니까? 아니 뜻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구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저건 도저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. 이어서 담당 부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이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?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. 이후에 예.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요 진로교육 직업교육과에서 예. 바뀐 게 그 학교 교육 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요 해당되는 업무가 없었습니다. 요 업무 분장에 해당되는 사항의 업무는 없습니다. 모든 업무가 업무 분장부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 드리는 역량 강화를 이유는 위해서 필요한 일은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예, 예. 한두 푼도 아니고 네. 360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큰 사업이죠. 그러면은 이게 가장 정확한 부서에 가장 적당한 부서에 배정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라도 확인도 없이 인원차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한 그 부서를 저는 자격이 부족한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. 예, 그다음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.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여쭤보니까 6분 중에서 네. 2분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위반된다고 의견을 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이 정도면은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, 모든 사업이 다 사실은 이런 아마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모든 건 아니죠. 만약에 예.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하면 중앙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모든 신문에서 이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들은 그거는 그 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저는 이 정도면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?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도 공평타당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.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게 현금성 살포성 예산을 진행하는 게 맞겠냐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검정고시를 치는 학년이 얼마나 될까요? 13,000명이 넘습니다. 적어도 12만 명이라고 하는 고3 학생의 10% 정도가 그 이상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. 학교 안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.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른 이유 때문에. 이 자퇴한 분도 계시고 본의 아니게 학교를 못 다니고 그 연령대에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? 지원 자체가.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정작 해야 될 실업계고라고 표현하는 직업계고 학교에 대한 자격증 예산은 팍팍 깎아버리시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?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인기 중심으로 해서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혹은 대학 못 가고 알바를 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그 알바의 기회가 차이가 납니다. 그러면 운전면허는 당장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졸업하고 나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운전면허 따는 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운전을 못 따고 알바 다니는 거거든요.
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진출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거는 하고 나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,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.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의견이라고 이해해야 되거든요. 저는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대신에 네. 더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. 그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다,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,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소외된 제가 지역이 하겠습니다.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그다음에 네.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.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은 단발성으로 중단시키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온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